습관을 조금만 바꿔서 설정하면 학습 메커니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미래다. 현기준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평범하다고 믿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하지만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이 세 가지 방법만 있으면 더 많은 성취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스탠퍼드 신경과학자가 말하는 남들보다 빨리 배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수를 수집하라. 좌절감을 즐기는 사람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든 매우 잘 해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스탠퍼드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이 말했습니다. 그는 신경 가소성,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메커니즘을 연구합니다. 후버만에 따르면 습관을 조금만 바꿔서 설정하면 학습 메커니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버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루 30분 동안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무언가를 해보라고 합니다. 외국어 학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려운 문제 풀기, 비즈니스의 시스템 만들기 등 어떤 것이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다양한 시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심히 시도하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새로운 신경 패턴을 생성하려 한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상에서 도전하는 시간의 단위를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경 패턴을 강화하려면 휴식과 긴장을 푸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수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도파민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기대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보상을 받기 직전에 분비됩니다. 후보만은 학습을 가속화하려면 반드시 도파민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특정 신호에 도파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뇌를 훈련할 수 있다고 말이죠.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면서 뇌가 오류를 보상에 대한 기대와 연결시켜 더 많은 도파민을 분배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좌절로 시작되는 경험에서 극복을 지나 기대에 이르는 연결고리는 신경 가소성, 지식을 배우고 굳히는 메커니즘을 가속화하여 학습 속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튜브를 시작한 저는 초반에 5분짜리 영상에 6시간 이상의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요소들의 추가를 통해 편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아졌지만 4시간 이내에 작업을 끝내고 있죠. 평균적으로 2시간이 줄어든 셈입니다. 전문 편집자는 아니지만 좋은 품질의 영상을 위해 편집을 할수록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파이널 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은 초보 사용자에게 그렇게 친절한 도구는 아닙니다만 편집을 하며 생기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어차피 알아야 하는 작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배우는 순간순간이 재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편집을 위한 미션이 하나씩 해결될 때 그 쾌감이 제겐 도파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모하지 마라. 인지 부하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호주의 교육심리학자 존 스웰러에 연구된 이론을 말하는데요. 학습 또는 문제 해결 시 인간의 인지 체계가 겪는 부하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즉 필기를 하지 않으므로 학습자는 인지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습자가 강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이에 따른 장점은 주의력 분산을 줄이고 보다 복잡한 정보 처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필기하지 말고 먼저 들어 라고 말하는 선생님의 말씀은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 열심히 필기했는데 지나고 나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은 경험 없었을까요? 우리의 뇌가 필기로 인해 학습에 방해가 되는 부하가 걸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메모를 하는 행위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서 학습에 필요한 자극이 줄어들게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근육에 더 많은 부하를 가해서 그 지점의 근육이 더 강해지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학습 훈련도 이와 비슷합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점차 늘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강의 또는 학습에 집중할수록 학습을 돕는 인지적 부하가 두뇌에 가해지는 것이죠. 핵심은 메모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학습 효과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급히 포기하지 마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버클리대 교수이자 수학자인 앨런 쇤펠트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지 질문에 집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잘 전달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어렵기만 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40년이 넘는 경력과 40만 회 이상의 논문 인용 횟수를 자랑하는 쇤펠트는 효과적인 학습에 관한 연구 분야의 유명 인사입니다. 현재 쇤펠트 교수는 사람들의 학습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는
그는 주장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빨리 배운다는 것이죠. 쉔펠트는 한 실험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100명의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수년간 수학을 해본 적이 없는 피실험자들은 충분히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문제를 풀거나 추론 능력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누구나 수학을 배울 수 있다고 말이죠. 학습 능력에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노력의 기간입니다. 열심히 시도했다가 열심히 실패하면 그 문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는 학생들에게 너무 빨리 답을 찾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전략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 어려움을 통해 배우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론 답을 빨리 찾는 것이 좋아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론 흔들리지 않는 학습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좌절감을 견디고 문제와 오래 씨름하는 사람이 빨리 포기하는 사람보다 인생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배우는 법 3가지. 첫 번째, 실수를 수집하라. 두 번째, 메모하지 마라. 세 번째, 성급히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배워서 여러분의 성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